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회사죠. 근데 레드불이 사실 전 세계의 축구팀들을 싹 다 만들고 있잖아. 이 레드불이 K리그 구단도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지. 누구한테?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레드불 쪽. 레드불 쪽으로 해서 아니. 뚫었어. 어떻게든 뚫었어. 야, 미쳤네.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회사죠. 근데 레드불이 사실 전 세계의 축구팀들을 싹 다 만들고 있잖아. 그죠? 뭐 짤즈부르크 그런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라이프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는 이 레드불 쪽 그 축구팀 딱 네트워크에서 클럽 감독 데려가가지고 막 뛰기도 막 바람이 엄청 났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 레드불이 K리그 구단도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 현장 포착 10세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두 분이 워낙 또 이 취재력이 강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해보는데,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레드불이 지금 축구판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 건 맞죠? 스포츠 자체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 정확하게 말하면 축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스포츠를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냥. 스포츠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 때 뭐 레드불 RB 해가지고 뭐 라이프치히도 했고 뭐 그렇지. 리퍼링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렇지 쭉 깔았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축구팬 전 세계 네트워크 다 있지 사실.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갔으니까 하지만 뭐 패러글라이딩부터 해서 맞아. 별거 다 어. 스포츠가 진짜. 다 하던데? 굉장히 스포츠 마케팅이 열성적인 데잖아. 그리고 특이한 걸 많이 해. 맞아. 국내에서도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비보이들 비보이. 하는 것도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킥잇이라고 해서 태권도 발차기 하는 거 있었어. 그것도 했었어? 네, 킥잇 그 원더걸스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킥잇의 우승자랑 결혼했어. 그런 거는 어떻게 TMI는 어떻게 다 알아? 아니 그 우리가 그거 취재를 좀 했었거든. 킥잇이라는 아. 거를. F1도 그렇죠. 네, F1도 F1도 그렇고. 그건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되게 진심인 거야.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그 레드불은 자기네 회사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스포츠,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거와 스포츠 에너지를 동일시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것 맞아요. 같아. 그래서 그냥 뭐 후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스포츠를 그냥 전면에 내세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게 뭐냐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클라이밍 여자에 있었잖아요. 김자인 선수. 아 맞아, 그분 유명하시지. 그리고 우리나라 웨이크보드 신동이라 부르는 윤상현 선수나 뭐 천재 스케이트보드 최대승 선수 이런 선수들을 후원 계약을 하더라고요. 아 어찌 보면 약간 좀 힙한 느낌도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 있게 좀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달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잖아요. 에너지를 품는 스포츠로 연관을 자연스럽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템보대고 말했지만 좀 안 하는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모험적인 이미지를 좀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게 모험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이걸 해야 되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은 아니에요. 레드불이. 점유율 에너지 드링크 중에? 에너지 드링크 중에 1등은 바카스야? 하식스입니다. 하식스. 아 그냥 하식스가 더 많이 팔려? 네, 좀 가격대가 낮아서 아. 약간 그런 것도 좀 젓가락 이렇게 미는 게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거 않은 걸 왜 여기서 얘기해? 레드불이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이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그 우리 식품회사랑 연결이 좀 돼 있어요. 동서식품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판매는 그쪽에서 하는 거야. 레드불 판매는. 그러니까 마케팅은 스포츠만 하는 마케팅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이걸 생각할 때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한국에서 많이 하면 레드불을 많이 팔 수 있을까를 연결시킬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거는 연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디서. 레드불은? 레드불은 지금 우리나라 레드불은 레드불이 파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서식품이 판매를 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아니 조사했잖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기자 많네. 해도 뭐라고 하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레드불은 이제 파견을 해보면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 그러니까 레드불 코리아도 있어 어쨌든. 그러면 걔네는 이 안에서의 마케팅들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마케팅이 뭐 그러니까 단순히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레드불의 월드와이드 레드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지. 거기서 클럽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에서의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레드불이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 지사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레드불 코리아가 있어. 근데 여기는 판매하고는 아예 별개. 별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는 하지만 어. 이 판매를 중점적으로 막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원래 레드불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정신이나 그런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레드불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거야. 판매는 판매대로 하지만 아. 그런 다른 부서도 또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레드불은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축구팀들을 후원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뭐 제품이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 사주세요라는 얘기 잘 안 하는 거네. 그쵸.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스포츠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네.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시키는 거고 판매 뭐 구체적으로 몇 병 사주세요 이거는 그냥 판매하는 데가 좀 더 중점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눠져 있다는 이럴 거네. 수도 있는 게 만약에 K리그 구단을 인수한다고 하면 K리그는 K리그 그만의 음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K리그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 물론 레드불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뭐 몇 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인수를 한다고 치면 레드불 팀이 다른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계약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 공식 음료를 K리그 먹어야 할 되니까. 때는 공식 음료가 있으니까. 공식 음료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레드불은 좀 우리가 뭐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이렇게 막 뭐 판매에 관련된 이해했어. 부분,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 부분은 아니다. 일단은 그 마케팅을 부분은 어떻게 아니다. 하겠다는. 물론 여러분들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늘리려고 하는 거긴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접근이 거지. 조금 다른 네,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단을 후원하거나 뭐 농구단을 야구단을 후원해서 판매량을 막 올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축구팀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포함을 한 또 되게 힙한 그런 스포츠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K리그 뭐 이런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 처음에 흘러나왔단 말이야. 근데 왜 일본에서 흘러나올 거 봤더니 오미야라고 하는 팀을 레드불이 벌써 인수해서 여기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인수를 했죠. 오미야 레드불? 여기가 3부에 있다가 2부로 승격을 했다며. 그 우라와랑 그 사이타마 그쪽에 이렇게 같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천수 선수도 뛰었었고, 라던치도 뛰었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뛰었어, 한국 선수들이. 오케이. 그래서 연관이 좀 있는데 이 모기업 자체가 그 엔티티라고 일본 그 통신회사. 그게 이제 모기업 그러니까 원래 출신이 그런 그렇게 거였어. 시작됐다. 시작이 돼서 왔는데 투자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승도 하기는 했지만 2015년도까지 한번 K리그 우승도 했지만 그 후로 좀 내리막길을 거둔 거지. 그러면서 2부도 갔다가 3부까지 떨어지고 한 거야. 결국에 이번에 뭐 인수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오미야가 그래도 생각보다 J3지만 이 관중 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네. 3부 치고. 3부 치고. 올 시즌에 이제 성적이 뭐 좋게 이제 올라가서 좋은 성적인데 지금 1등은 아니야. J3에서 1등 관중 동원 1등은 마스모토라는 팀이야. 그 공업사. 그거 되게 오래된 팀일걸? 네, 그 되게 오래된 팀이야 그거. 그 팀이 이제 한 8,500명, 한 9,000명 정도 되고 오미야가 한 2위권인데 한 7,300명 정도 넘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 J3에서는 상위권인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K1에다 갖다 넣으면 올해 지금 하는 평균 관중 수를 갖다 넣으면 K리그에서 강원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8위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요. K2로 이제 하면 2위. 한 2위 정도. 2위. 수원 지금 수원 삼성이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관중 동원력도 되고 이 팀은 원래 1부에서 있었고 우승됐던 팀이기 때문에. 이거 있던 팀이에요. 게다가 이제 그 사이타마 지역이 어쨌든 그 도쿄의 이제 배후 지역이잖아요. 이거 말대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괜찮고. 네. 뭐 인수해서 괜찮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레드불이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상위권 팀을 인수해서 우리가 성적을 내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 전에도 그 리퍼링도 마찬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정신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 약간 이제 도전하는 정신들 이런 거. 성적 우승 이런 거보다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걸 보여줘. 왜냐면 얘네가 그 슬로건이 날개를 펴준가 뭐 그렇잖아. 그래. 우리 많이 하네. 날개를 달아줘요 뭐 그런. 날개를 보여주는가? 뭐 하여튼 뭐 그래. 달아줘요.
날개를 왜 아니. 보여줘? 무슨 지식의 완결성이 하나도 없어. 날개를 달아줘요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어. 찾아봐. 레드불 구글링. 날개를 달아줘요. 날개를 달아줘. 날개를 달아줘요. 날개를 달아줘. 뭐 그런 거야. 사람들이 날개를 왜 보여줘? 날개를 왜 보여줘? 이 날개를 왜 보여주냐? 왜 이렇게 어설퍼? 저희 다 어설퍼요. 뭐 저희가 뭐 아는 게 뭐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은 이걸 이해해서 듣고 있는 우리도 신기해. 연례 행사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잠깐 죄송한데, 아니 지난주에 와사비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양이 상당하더만.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것들 시티풋볼 그룹과 함께 어허. 만수르. 와 함께 이게 한국 축구계 자꾸 연례 행사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그치. 시티풋볼 클럽도 뭐 K리그 어디 인수를 하네, 뭐 접촉을 해왔네, 뭐 이런 얘기 있고. 항상 이게 약간 때 되면 한 번씩 나오긴 했어. 심지어 그래도 어쨌든 이 레드불에 대해서 K리그에서 관심 보이는 구단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불이 관심을 보였다기보다는 K리그 측에서. 구단들이 우리 좀 같이 해볼래? 아, 같이 진짜? 콜라보 해봐.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레드불에서는 이거 나왔어. 크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어. 이 전까지는. 아. 그동안에 이게 한두 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한 7, 8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들은 있었어. 그러니까 원하는 구단들이 있었어. 왜? 이렇게 그렇지. 너 나쁘지 않다고 리퍼링을 한다 봐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 그룹이 뭐 매출이 한 7조 이상 뭐 이렇게 나는 그룹이니까 그러면 이런데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도시민 구단들도 한번 콜라보를 해보면 어떨까? 또 기업 구단도 연결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지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취재용 거에 따르면 레드불 쪽 본사나 이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보다는 우리 쪽 사이드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건 좀 이어져 왔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오. 나는 근데 아까 시티풋볼 클럽하고 그 다음에 레드불 요 축구팀 네트워크는 약간 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르죠. 시티풋볼 클럽은 그 자체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플랜을 짜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선수 교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실제로 축구가 돈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당연히 그거에 돈의 어떤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쪽에서는 자기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당연히 그것도 있죠. 시티 풋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전체 맨시티, 브라질, 미국 뭐 지로나 팔레르모. 그렇지. 얘네가 그 투자 기본 기조가 부동산하고 좀 연관을 시켜요. 맞아, 그것도 있어. 부동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번창하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좀 그래서 그 부동산 땅 그런 쪽으로 좀 지역을 접근한다고 하더라고. 예리해. 그래서 시티풋볼 클럽은 실제로 축구가 여러 가지로 뭐 그들의 의도는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고 레드불은 물론 뭐 회사니까 당연히 돈하고 상관없는 건 아닌데 약간 접근은 다른 것 같아. 축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레드불은 축구로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이미지가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로 등치되면서 아이덴티티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야 레드불 건강한 회사지 거기 스포츠 다이내믹하지 이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 원하는 것 같아. 우리가 시티풋볼 그룹을 좀 봤을 때 이번에 그 지난번 요코하마 인수하고 뭐 이럴 때도 지분을 좀 가지고 간 거지 완벽하게 인수한 건 아니야. 지분 20%. 20%를 가져간 거지. 그러면서 약간의 광고비도 돌려받는 식으로 좀 하고 약간 그러니까 아까 형이 말한 대로 되게 비즈니스적인 면이 되게 커. 근데 레드불은 좀 다른 것 같아. 레드불은 아까 말한 대로 이름 자체 레드불 넣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맨시티 시티풋볼 그룹이라고 해서 그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 뭐 뉴욕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다 이름이 다르단 말이야. 어허. 근데 레드불 자체는 어쨌든 간에 RB는 무조건 넣지. 통일성을 네. 그렇지. 그리고 마크도 다 똑같아. 그렇지. 대부분. 맞아. 성서가 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말한 대로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통일해 버린 거지. 그렇지. 왜? 우리는 이걸로 해서 뭔가 뭐 성적을 낸다. 그렇지. 뭐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걸로 보여주자. 라는 개념이. 그래서 클럽을 이번에 총책임자로 데려갔던 것도 클럽이 사실 물론 비판을 받았어. 독일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축구의 정체성, 축구의 정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 고유한 뭐 어떤 이런. 그런데 그런 얘기한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그러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판이었어. 독일 내에. 근데 어쨌든 레드불이라고 하는 데는 클럽도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나 이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 봐. 오케이. 난 레드불이라는 데를 가서 축구의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확장시켜보자. 난 그래서 뭐 사실 난 어딘 다 좋아. 난 시티풋볼 클럽의 K리그 와도 좋다고 생각해. 그럼요. 레드불도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둘 중에 어디라도 좋은데 나 이번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레드불이 관심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형 말대로 좋냐면 이쪽들이 우리의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건 우리의 축구 비즈니스가 이제 돈이 된다는 경쟁성을 확인하고 의미가 된다는 그 의미인 거야. 그렇지, 돈이 된다는 의미. 돈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우리 프로 축구들을 보면 K리그를 보면 솔직히 냉정하게 구단에서 예전에 이제 83년대 시작을 해서 그냥 의무감처럼 해온 개념이 되게 컸었잖아. 좀 따지고 있었지.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면 이제 우리 뭐 지원 못 하겠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도심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두 군데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뭐 직접 들어오진 않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의 이 축구도 비즈니스로 갈 수 있다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걸 좀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야. 네. 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레드불이 온다면 레드불은 내가 그 동안에 쭉 봤더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돈 엄청 쏟아붓더라고. 회사 자체가 매출에 레드불이라는 회사 축구팀 말고 레드불이라는 회사는 자기네 매출 전체 대비해서 30%를 마케팅으로 쓴다는 거야. 많이 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당연히 여기 스포츠 마케팅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 여기는 쓴 돈 대비해서 마케팅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하거든. 여기는 축구팀도 난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 여기는 어떤 이거 궁금하다. K리그 현재 선수단 인건비로 전체 그 매출에 얼마나 써 돈에? 보통 대부분의 구단이 전체 예산에 얼마나 써? 전체 예산의 거의 70%에 달하는 걸 선수단 유지 비용으로 쓰고 있죠. 와. 이게 뭐 한두 구단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구단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선수단 인건비로만 전체 우리 예산에 전체 버짓에 그 나머지 30으로 이제 뭐 마케팅하고 뭐 경기장도 월급 관리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하고 뭐 하는 거죠. 그걸 30으로 다 그만큼만 하는 거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거 그렇게 건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인건비에 물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물론 성적이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성적 그렇게 자체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프로로 가려면 그렇지. 진짜 프로로 가려면 성적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뭐 브랜드라든지 우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팬들에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그렇지. 있어요. 우리는 네. 너무나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선수들의 인건비로만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경기장도 좀 관리도 잘하고 물론 뭐 지자체가 갖고 있긴 하지만 좀 어쨌든 서포트 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왜냐면 잔디 관리사를 더 고용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때 쓸 돈이 없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김 실장. 토트넘이 그 선수단 인건비로 얼마 쓴다고 그랬지? 그때 그거 기억나? 아니면 한번 찾아줘 봐. 토트넘만 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선수단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다 일단. 토트넘이 전체 매출이 7천억인데 연봉을 1,800을 쓴대요. 그럼 몇 퍼센트야? 이거밖에 안 쓴다고? 7천억에 1,800억. 그럼 대충 20 몇 퍼센트 아니야? 30이 안 된다는 얘긴데? 랩이잖아. 와, 그치, 이건 너무 안 쓴다. 이건 랩이다. 이건 너무 안 쓴다. 랩이잖아. 근데 무슨 우승을 한다고 자꾸 뭐 그래. 아유. 우승한다는 얘기까지는 하네요. 레드불이라는 회사는 축구팀을 운영하더라도 내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도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투자해서 이 환경을 개선하고 스포츠 자체의 볼륨을 키우고 이쪽에 돈을 상당히 쓰는 데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레드불이 K리그 오면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인건비로만 많이 안 써도 이렇게 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그 오미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부터 이제 한다는 거지? 승격을 했으니까 2부로 승격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는 그 100% 인수를 했죠. NTT에서 이제 승격을 하면서 인수를 했다는 거지. 오, 궁금하네. 여기는 레드불이 인수한 데가 하나인가 오미야? 현재는? 일본은 최초예요. 레드불이? 네, 네. 우리도 좀 해주지. 씨. 이거 그러면은 여기 일본에서 이거 나올 때 그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뭐 한국도 관심 있는 구단이 있더라라는 요 무슨 기자인가?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기자였냐면 어떤 기자인 줄도 알아?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죠. 그 이름 처음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클린스만이 잘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쓴 사람이었어. 자기 SNS에.
왜냐하면 그때 위약금이 굉장히 커서 축구협회에서 쉽게 대한축구협회에서 못할 거다. 쉽게 내버리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기자예요? 아니 거기 지가 그 일본 있어가지고 기자야? 그래서 우리가 또 한바탕 받았었었지 그걸. 아. 그때 한창 이제 막 크리스만 얘기 나올 때 아시아컵 망치고 나서 그때 그거를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SNS에 잘 올렸던 사람이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몇 티어 기자, 1티어 기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유럽에 있는 기자들한테 이 친구는 신뢰성이 좀 있어. 이 친구는 없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이번에 뭐 레드불이 K리그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건 별로 신뢰성이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뭐 쿠보가 리버풀 간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별로 생각보다 믿음이 높지는 정확도가 않다. 높지는 않다. 믿음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 이 사람의 그 내용 때문에 SNS 올린 것 때문에 기사들이 막 섞여졌잖아.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택깔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자 일본 기자가 이야기했던 한국 쪽에도 레드불이 K리그 팀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약간 신빙성은 적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지. 누구한테?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레드불 쪽. 레드불 쪽으로 해서 아니, 뚫었어. 어떻게든 뚫었어. 야 미쳤네. 하여튼 굉장히 디스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계속 전화 돌리고 뭐 이렇게 취재해달라고? 얘기를 해보면서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래서 알아봐 주신 거야? 그래서 복수를 알아봤어 내가. 이야. 이쪽도 물어보고 이쪽도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 궁금하다. 짠. 레드불은 관심이 없어 여기. 띠로리. 지금 여기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블랙이 한번 딱 떴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담당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관련한 이거는 관련 부서 어. 담당자는 그 알아야지. 레드불 회사의 뭐 그냥 관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드 코리아의 뭐 이런 그 스포츠 관련된 뭐 마케팅 관련된 이런 분들은 레드불 네. 코리아의 스포츠 분야의 관계자 2명한테 복수. 두 명 하지 말고 복수로 하기로 했잖아. 복수로. 아, 자. 복수로 하기로 했잖아. 두 명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망했어. 형 때문에.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확인을 했어. 별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없다. 아, 뭐 이렇게 크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공격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뭔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얘기는 없다.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케팅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레드불은 그렇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하. 적극적으로. 아하. 기본적으로 아까도 여기서 오미니아 관중 얘기를 왜 제가 드렸냐면 J3라도 이 상위권에 있는 몇 개의 팀은 8,000명, 7,000명, 6,000명 이 정도의 관중이 들어와. 평관이. 올 시즌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K리그 1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올려놓고 원은 많이 올라왔어. 근데 2는 전혀 돈이 안 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원래 팬덤이 강하지. 강해지고 지금 또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보내서 올리자 이런 것 때문에 더 활발하잖아. 근데 막말로 해서 나머지들을 보면 조금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렵다. 네, 어려운 정도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스토리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오미아는 J3에서 올라오는 팀을 좀 잡은 냉정하게 거잖아요. 좀 얘기하는 거예요. 3에서 올라오는 팀을 잡았지만 우리는 K4에서 K3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K3에서 K2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건 없어. 2, 3는 못 나갔다 못. 그러면 K2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맨시티를 빼고 레드불의 그 우리가 그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정신. 도전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고 팀으로 K2를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사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은 다 비슷하잖아 우리. 그런 데가 돈인데가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는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들어올 때 뭐 명분과 명분이 있어야 신뢰가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판은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냉정하게 그렇죠. 우리를 상황에서. 보자면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기 좋아. 내용 좋은데? 자 그래서 지금 복수의 레드불 코리아에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적은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그 전에 사실 확인해줬던 게 뭐였냐면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 쪽 사이드에서 레드불에게 관심이 혹시 있어요라고 의향 정도를 물어본 적은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니까 K리그 팀뿐만 아니라 아하.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쪽의 이제 분들인데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러겠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메일도 많이 보내고 레드불 쪽에 레드불 쪽이 어쨌든 우리 쪽 스포츠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휴민투를 만들어서 좀 해보고 어허. 그래서 뭐 좀 여기서 축구 쪽으로 좀 뭐라 한번 해봅시다 아. 라고 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지금 시퍼드가 얘기했던 건 그러면 그들에게도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게 명분이건 실리건. 건덕지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게 그래 오늘 논리가 좀 돼. 그러니까 K2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 왜 뭐 J3도 올라갈 수 있고 중국도 C리그 세 번째 리그에서 중국 잘 몰라요. 아니, 거기서도 이제 올라갈 수도 아. 있는데 우리는 K1에서 K2 내려갔다 왔다 하는 것만 승강제만 있지 그 밑에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단 그렇지. 말이야. K4에서 K3는 있지만 그렇지. 뭐 존재는 세븐까지 존재하긴 하죠. 여기는 지금 중간에 끊겨 있는 상태잖아. 아하. 그러면 이게 스토리 만들기가 이런 뭐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레드불의 개념에서의 이건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해했어. 우리가 좀 찾아봤을 때 이해했어. 아까도 되게 재밌던 게 오사카는 세 개의 팀이 있더라고. 간바 오사카, 세레소 오사카. FC 오사카라는 팀도 오사카 있어. FC 요. J3에. 아 FC 오사카도 있어요. FC 오사카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관중들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팀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축구판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보기엔 좀 쉽지 않잖아. 아, 그런 게 좀 있다. 네. 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 내가 방 기자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그 만약에 그게 원이건 투건 인수를 하고 싶어 레드불이 만약에 나중에는 지금이야 당장 없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잖아. 생겼어. 뭐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것 같아. 레드불이 야 우리 K리그 팀에도 한번 가자. 그게 원이건 투건. 그러면 기존의 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단하기보다는 지금 생각이 그러거든. 오미야를 인수하는 것처럼 다른 데도 레드불이 그런 식으로 갔잖아.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인수하는 절차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나 이 팀 할게 그러면 바로 가나요? 근데 일단은 그 레드불이라는 기업과 A 팀하고의 이제 협상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협상은 사전적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게 이게 1차적으로 이게 되면 인수에 대한 협상 이제 이거의 페이퍼는 연맹으로 넘어가죠. 페이퍼는 연맹으로 넘어가서 이 연맹의 정관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시도민 구단이나 무슨 구단을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을 하면 둘이 합의를 하면 또 그래서 연맹 정관상 회원의 변경으로 본대요. 회원의 변경, 주체 변경, 주인의 변경이죠. 주인의 변경. 예를 들면 뭐 A 구단의 뭐 시도민 구단이면 어디 시가 이제 구단 시장님 구단주인데 기업에서 인수를 하면 이제 기업 구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럼 니네 기업이 인수를 했을 때 뭐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운영 계획이나 그다음에 인수 관련 법인 뭐 양도 계약서 지금 마비대로 막 뭐 이런 거 서류 다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연맹 총회에서 땅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창단하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회원의 변경이란 얘기는. 그쵸. 신생팀 창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생팀 창단으로 본다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 다 해산하고 새롭게 선수단 어떻게 세팅하고 거기 라이센스 맞는 감독 데려오고 프런트 뽑고 홈 경기장 건설하고 뭐 건설이란다. 뭐 몇몇 명 이상의 뭐 구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원래 A팀이 있었는데 A팀의 주인만 바뀐 거로 본다. 그렇죠. 회원 변경으로만 본다. 그러니 둘이 그렇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서만 내면 그다음에 이사회가 그래서 추인하면 끝. 그리고 이제 또 번외로 아까도 달성이 얘기했지만 그 신생팀 창단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그 김천 상무가 한번 2부에서 시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렇지. 연고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그렇죠. K리그 규정상 연고지를 변경을 하면 이거는 신생팀 창단으로 간주를 해요. 그거는 회원 변경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서 한 번이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세팅 다시. 연고지 이전은 그 신생팀 창단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까 방금 말했던 거는 회원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연고지를 변경을 하면 아예 신생팀 창단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다른 기업이 그냥 그 연고지를 유지하면서 회원 변경으로 간다. 좋습니다. 요거는 뭐 어쨌든 돼야 되는 건데 오늘 두 분의 취재가 너무 좋았어. 여기는 레드불 코리아의 사람들을 형이 2명이나 해도 큰일 났어 지금. 전화 온 거 아니야? 농담이야. 복스를 취재해가지고 그 나왔던 이야기 팩트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나중에라도 이뤄질 경우는 이런 식의 인수 절차를 밟는다.
아, 오늘 좋았습니다. 예. 야.